그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뭘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냐면 말 그대로 뭐다? 바꿀 거야. 뭐를 역할 자체를 바꾼다는 얘기야. 이제 거꾸로도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도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 2가 있고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지금처럼 뭐가 되어야지? y라는 이 집합도 함수의 역할을 하려면은 모든 x가 오직 하나의 y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뭐가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1대1 대응이 되어야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역함수가 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되려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 왜? 역으로도 함수가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역으로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디에서는? 북한에서는 이걸 거꾸로 함수라고 불러요. 거꾸로 함수. 오케이? 거꾸로도 함수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역함수가 될 조건이 뭐냐? 1대1 대응이 여기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앞으로 앞에서 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봐봐. 함수 f가 이렇게 있어요. f가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반면에 누구는? 반면에 이렇게 해주겠지. 반대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 y에서 x로의 함수를 f 인버스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f 인버스라고 부릅니다. f 인버스 마이너스 1승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1승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한번 살펴볼게. 자, F1이 얼마가 돼? 1이 베타로 대응되는데, 자,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도 생각해야 돼. F 인버스 베타는 얼마가 되느냐?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 F 인버스 베타는 다시 어디로? 1로 대응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F2는 알파지만 누구 입장에서는 역함수 입장에서는 대응된 y가 정역의 원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F 인버스 알파가 얼마가 된다? 2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뭐 잘해주시면 되느냐?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잘 되면 되고 왔다 갔다 두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끝.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많이 기본적인 테크닉이 뭐냐? F 인버스의 K가 나온다라는 이 녀석과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필요 충분 조건이 뭘까요? 당연히 FK가 A다.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얘는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됐죠? 뭐 역함수의 함수값이 K다라는 얘기는 얘가 원래는 뭐야? X 값이었어. 그래서 FK가 A가 되었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여전히 대응도를 생각해도 상관없어. 자, 여기에 A가 있는데 실제로 A는 Y 값이었고 A를 누구에 의해서? F 인버스에 의해서 누구로? K로 보내준 상황이고 그 K는 다시 누구에 의해서? F에 의해서 A로 보내주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자, F 인버스에다가 내가 얘들아 F 인버스에다가 1 집어넣을 수 있니 없니? 지금 상황에서 F 인버스 1 있어요 없어요? 자, F 인버스 1을 정의할 수 있냐고? 없죠. 왜냐하면 F 인버스는 원래 누구의 공역에 있었던 즉 Y에 있었던 녀석을 X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들어가면 알파지. 오케이? 얘를 다시 내가 어디로 보내줄 거냐면 F로 보내줄 거예요. 어떻게 되죠?
F 인버스 알파는 얼마예요? 2죠. 오케이? 그럼 다시 F2죠. F2 얼마죠? 알파네. 오케이? 뭐야? 이 뭐지? 다시 한번 볼게. F 인버스 베타 있어요. F 인버스 베타가 딱 있어. 근데 내가 얘를 다시 F로 보낼 거야. 그럼 F 인버스 베타가 얼마인데? 1이죠. 그 1을 다시 F로 보내는 거죠. F로 보내면 얼마가 되죠? 베타가 되죠. 자, 다시 F1은 여기에서 F1이 있을 거고 얘를 다시 내가 누구로 보낼 거냐면 F 인버스로 보낼 거야. 자, F1이 얼마죠? 베타죠. 베타를 다시 F 인버스로 보내면 얼마가 되죠? 얼마? 1로 나오네. 한 번만 더. F 인버스에 F2는 얼마가 되겠느냐 라는 건데 F2가 알파가 되고 이 알파를 F 인버스로 보내주면 되고 얘가 2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어요? 자, 그럼 봐. 이거 뭐야? 그냥 알파가 나오잖아. 그냥 베타가 나오잖아. 1이 나오잖아. 2가 나오잖아. 자, 일단은 누구랑?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무조건 항등함수 사라져가 나옵니다. 사라집니다. 약분되듯이. 근데 봐봐. 진짜 이 얘기가 약분과 동일한 느낌이냐면 자, 나중에 우리가 대수를 배우면 2의 마이너스 1승을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2랑 누구랑 2분의 1을 곱하면 2랑 2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역수를 곱해서 사라지는 것처럼 1만 남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승을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분돼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사라집니다. 약분돼서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고. 자, 한 가지 더. 자, 뭐라고요?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I의 FO, F의 인버스야. 얘도 항등함수입니다. F 인버스 O, F의 값도 항등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위랑 R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뭐 같은데 항등함수로서는 같지. 근데 자, 여기 F에 1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알파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죠. F는 정의역을 1, 2로 가지는 거니까 알파랑 베타 어떻게 집어넣어? 못 집어넣잖아. 맞죠?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거는 얘는 노는 물이 어디야? X에서만 놀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항등함수다라는 건 동일하지만 노는 물이 X에만 놀기 때문에 항등함수에 차이가 있다 해서 IX라고 적습니다. 왜? 이 항등함수는 X에서 노는 항등함수야 라는 거고 마찬가지. 자, 위에 있는 이 녀석은 뭐냐? 어디에서만 놀겠어요? 알파 집어넣어 알파, 베타 집어넣어 베타만 나올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게. 오케이?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다라고 얘기하면 또 찍입니다. 오케이? 같다입니다. 서로 같지 않아요. 항등함수라는 거는 같지만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자, 이제 가봅시다. 뭐를 좀 보시느냐? 가볼게요. 자, 마지막이야. 뭐 해봤자 뭐 많은 거 있는 건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에 그래프 형태들만 조금만 더 보면 되는 거니까. 자, 합성이 또 섞이는 겁니다. A가 쭉 가가지고 B로 대응되고 B가 쭉 대응돼서 C가 됐다고 칩시다. 얘가 F야. 그 다음 여기에서 얘가 G야. 됐죠? G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GOF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아시죠?
그럼 바꿔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을 거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가는 함수는 누가 되느냐? 쌤, 얘는요. GOF라는 함수에 역함수예요. 납득하시죠? 자, 근데 C에서 B로 오는 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G 인버스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B에서 A로 오는 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F 인버스라고 부르죠. 오케이? 그래서 뭐랑 동일하냐? 얘랑 동일해집니다. 순서가 얘로 먼저 갔다가 얘로 가는 거니까 얘랑 동일해집니다. 이해되세요? 됐어? 자, 꽤나 중요한 내용이 스치듯 쓱 지나갔고 다시 GOF가 이렇게 있으면 GOF의 역함수는 GOF의 역함수다라고 표현하는데 얘를 분해하면 어떻게 간다? G의 인버스로 갔다가 F 인버스로 가는 거니까 F 인버스 O G의 인버스가 된다. 그래서 마치 뭐다? 바꾸고 순서까지 바꾸면 이렇게 된다.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 다 잘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F O F G O F의 인버스가 얼마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쳐. 오케이? 함수들끼리 연산하는 겁니다. 함수들끼리 연산. 함수들끼리 연산하는데 이거 연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되겠지. F5 얘는 뭐예요? 바꾸고 G는 G 인버스로 바꾸고 F는 F 인버스로 바꾸고 순서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F 인버스 O G의 인버스가 되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됐죠? 그런데 얘는 이거 먼저 계산할 수 있잖아. 결합법칙 사용되니까. 그러면 엄밀하게 한다면 F5 F 인버스를 먼저 계산하고 G의 인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따라서 누가 되느냐 하면 없어진다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G 인버스가 된다. 이렇게 연산하는 거. 오케이? 됐어?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 다 끝났어. 이제 역함수 그래프 볼 줄만 알면 다 끝나는 거고 바로 유무리 함수 넘어갈 거예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가봅시다. 정리 한번 해볼게. 우리가 정리한 게 뭐냐? 딱 이거거든. 하나 일단은 자 뭐다? 1대1 대응이 결국에는 뭐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야. 존재 조건입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알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어떻게 직접 구해도 되겠지만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90%는 자 얘를 능K로 도입합니다. 도입하고 난 다음에 뭘 이용해 주느냐? FK가 알파다라는 걸 이용해서 구합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그냥 사라집니다. 오케이? 마치 약분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FOG의 인버스라는 녀석은 FOG의 인버스가 되지만 가는 방향은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갑니다. 자, G 인버스 O F 인버스로 가더라. 그래서 연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땡큐. 이제 풀면서 조금 다지면 돼. 다시 7번 봅시다 우리. 네, 기본 10-7번입니다. 10-7번. 자, 10-7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fx가 있어요. fx가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f 인버스의 1이 얼마가 되느냐?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 FOF의
제로가 3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함수의 함수값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1이 0으로 대응되니까 당연히 0은 1로 대응되더라.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머릿속으로 얘를 보자마자 F0는 1이다 라고 바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고 뭐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얘가 얘랑 동일하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뭐가 있어요? 합성함수가 나왔는데 이 합성함수는 F에 뭐가 된다? 그냥 1이죠. F1이 얼마다? 3이다 라는 얘기야. 그치야? 그러면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으면 된다고. F0가 1이니까 얘 어차피 1이 되겠고 그 다음 1 집어넣었을 때 3이 될 거니까 어차피 얘는 2가 되겠네. 그래서 2하고 1이 이 문제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뭐라고 돼 있느냐 거기 봅시다. 쭉 가서 다 동일한데 2번이야. 뭐라고 돼 있느냐 1,2가 잘 들어보세요. 1,2가 y fx 위에도 있고 이거의 역함수인 y는 f 인버스 x 위에도 있다는 얘기야. 맞죠? 둘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역함수 위에도 있고 얘 위에도 있으니까 그러면 위에 있다 대입해 본답니다. 대입을 해 보면 얘가 2가 f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2가 f 인버스 1이 된다는 얘긴데 맞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 두 번째 부분을 어떻게 바꿔준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뭐에? f2가 얼마나 된다? 1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까지 됐어? 됐죠?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f2가 1이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두 가지 있으니까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값을 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 어차피 fx가 여기 적혀 있으니까 fx가 efx랑 동일한 겁니다. 자 여기 요 수식 일반화된 식 그냥 적자. 대입하시면 이제 값이 나오겠지. 2a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얼마? 1이고 두 번째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얼마?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잘했죠?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10단 18번입니다. 10단 18번 봅시다. 1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을 자 A에서 A로 그러니까 1보다 큰 전체 집합이야. X가 1보다 큰 상황이야. 자 이러한 뭐를 원소로 모아놓은 게 집합 A가 되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fx 봅시다. fx가 뭐라고 돼 있어요? 3x 제곱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gx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2분의 1의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g 인버스 10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g 인버스 10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케이? 얘를 물었는데 우리 뭐 해주면 돼요? 얘를 k라고 두시면 되겠지. 오케이? k라고 두시고 다시 이걸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을 역함수의 함수값을 k로 가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된다? gk가 얼마가 돼요? 10이 되는 k 값을 여기 이 방정식을 통해서 찾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 2분의 1에 k 플러스 1이 되겠죠. k 플러스 1이 됩니다. 잘했어요? k 플러스 1이니까 k 값이 얼마가 된다? 19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첫 번째 값은 19가 됩니다. 다시 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k라고 두고 난 다음에 gk가 10인 경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봅시다. 2번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건데 자, 2번은 요 위에다가 적어볼게. 2번 봅시다. 2번에 얘가 중요하죠. FO 그 다음에 GOF에 얼마인데? 인버스 OF가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중간에 있는 이 녀석을 뭐로 바꿔야 돼요? 중간에 있는 이 녀석을 역함수의 연산을 통해 가지고 GFOG의 인버스는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바꾸고 순서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바꾸고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 O, F 인버스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G의 F 인버스가 되겠죠. 얘는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는 이 녀석은 뭐다? 사라져잖아요. 그냥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얘기고 사라지면 되는 거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니까 G 인버스에 OF에 2가 되겠네요. F2는 어디다 대입하면 됩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12 빼기 2니까 10이 되겠네. 10의 G의 인버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G 인버스 10이 나온다. 역함수의 함수값이 나온다. 이렇게 K라고 두고 문제 풀면은 조금 전과 동일하겠지. 동일한 거니까 K가 얼마 나온다? 19가 되지 않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잘했어? 이해되시죠? 자,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한번 보기 전에 역함수 구하는 것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다. 자, 아래 얘들아 이게 잘 헷갈린다. 얘들아 진짜 헷갈리니까 잘 보셔야 돼. y는 x 플러스 2가 있어요. 얘를 fx라고 둡시다. y는 x 플러스 2는 보시다시피 1대1 함수면서 증가함수면서 1대1 대응입니다. 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잘 들어봐. 얘 역함수가 그러면 어떻게 구해지는데? 라고 얘기하면 별거 아니야. 지금은 x에다가 2를 더하면 y잖아.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x는 어떻게 하면 나오겠느냐야. x는 어떻게 하면 나오겠어? y에서 2를 빼면 x가 나오겠죠. 오케이? 얘가 역함수입니다. 오케이? 얘가 역함수가 되는 거고 역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적느냐면 f 인버스 y라고 적습니다. f 인버스 y라고 적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래 되면 학생들이 어떤 착각을 하는 거야? 똑같네? 누구랑? 역함수랑. 역함수랑. 그러니까 이런 인지 자체가 없는 거야. 봐봐. 함수다라는 거는 함수는 자 얘는 1이라는 녀석을 어디에 대응시켰었습니까? 1이라는 녀석을 3으로 대응시켜줬지. 맞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 1,3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3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3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왔는 방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왜 이것도 1,3이지?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는데 역함수와 원래 있는 원함수가 똑같은 점을 지나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그래서 교육자들이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는 거. 어떻게 장치를 마련해느냐? 이제 물어볼 때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뭔데요? 원래 똑같아요. 똑같은 거잖아. 그래프 자체가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장치를 하나 마련합니다. 전부 다 뭐야? 이 상황을 y = x 대칭합니다. 오케이? y = x 대칭합니다. y = x 대칭하면 자 y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f 인버스 x y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x 빼기 2가 되고 x 자리에도 y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y가 되는 거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 역함수라고 불러요. 얘를 다시 뭐라고?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역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역함수라고 불러요. f 인버스 x 구하라라고 얘기하면 이거 구해야 돼. 오케이? 역함수 구하라라고 하면 이거 구해야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자 제일 마지막에 뭐까지? y = x 대칭까지 시켜주면 f 인버스 x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더라.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정리를 할 거냐면 y는 fx가 있어요. 그리고 f 인버스 y는 x가 있어요.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저걸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용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하여라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인지적인 갭이 차이나. 그래서 구분을 해놓아야 돼.
뭐를 사용하느냐? 아, 내가 이 상태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느냐?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데? 잘 봐. 잘 보세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다시 1 집어넣으면 3 나오고 1 집어넣으면 3 나오지. 그래서 뭐다? 얘랑 얘랑은 그래프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일치하는 역함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자, 그게 아니라 뭐가 등장하면 y는 f 인버스 x가 등장하게 되면 얘는 뭐예요? 얘는 이 함수들 전체를 얘를 y 꼴 x 대칭시켜도 얘가 나오고 얘를 y 꼴 x 대칭시켜도 얘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y 꼴 x 대칭시켜준 함수다. 대칭된 역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 분명히 난 끄어줬어요. 끄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적분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할까봐 수투할 때도 이건 나와. 이거에 대한 구분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쌤 저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원래 있는 원래 함수와 y = x 대칭되어 있는 모양이고, 오케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물론 지금이야 헷갈리겠지. 근데 나중에 되면 똑같아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니 진짜 못하는 잘할래야 잘할 수도 있지. 자, 이렇게 쭉 내려가는 함수입니다. 만나는 점이 있죠? 만나는 점을 내가 마이너스 2,0이라고 할게. 얘가 y는 fx입니다. y는 fx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지점을 내가 1,2분의 3이라고 적을게. 자, 여기는 0,1입니다. 자, 물어볼게. 자, f 인버스 3 얼마인데? f 인버스 3 얼마죠? f 인버스 3 얼마죠? f 인버스 3 얼마죠? 여기 1입니다. 분명히. 여기 마이너스 2,0이고 여기 있는 요 지점 여기 있는 거 2예요. 오케이? f 인버스 3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디를 봐야 돼? 당연히 얘를 봐야 돼. y 값이 어디로 대응되느냐? x 값이.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보셔야겠지. 그래서 얼마나? 2점. 아니 당연한 거잖아. 다른 관계도 없어. 역함수는 공역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는 원함수가 x 값을 y 값으로 대응시켰다면 그 대응 방향이 변할 뿐이야. y = x 대칭시킬 수 있냐고. 도라이죠 그거는. 누가 y = 이걸 x를 대칭시켜.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그대로 읽으시면 된다고. 그대로 읽으셔도 된다고. 얘랑 누구나 같으니까 x는 f 인버스 y다라는 거랑 동일한 거니까. 오케이? y에다 집어넣어서 x값 나오면 그게 이 역함수의 함수값이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f 인버스 1이야. 얼마인데? 1이 누가 되는데? 1이 누군데?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죠. y일 때 x를 찾으라 이 얘기예요. 얼마예요? 그래 0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f 인버스 0은 얼마입니까? 저기 0이 y값이야 x값이야? y값이죠. y값의 x값이니까 누구예요? 마이너스 2라는 얘기야. y값 찾고 x값 찾으면 그게 역함수의 함수값입니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해되세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f 인버스 얼마라고 할까? 2분의 3이에요. 얼마죠? 1이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별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제대로 처음 배울 때 확 안 끊어주고 애매모호하게 아우씨 그냥 역함수는 y값에서 x값으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자, 처음에 내가 얘기를 했어. 처음에 이 뭐를 원래 있는 원함수를 보고
무조건 뭐라 할 수가 있다? 역함수의 함수값은 알 수가 있어요. 왜? 일치하니까. 근데 일치하기 때문에 장치 누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원래 있는 원함수랑 역함수랑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응하는 방향의 차이가 있다고. 1,3인데 원래 원함수 입장에서는 1이 3으로 대응됐다라고 보는 거고, 누구 입장에서는 역함수 입장에서는 3이 1로 대응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다 바뀌는 거지. 왜? 1이 대응시키는 함수니까 정의역의 원소고, 여기서는 3이 정의역의 원소잖아. 이름이 살짝씩 변하면서 다 조금씩 다 변하는데, 누구 입장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대충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같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뭘 한다? 장치를 하나 마련하는데 뭐래? y x 대칭을 시킨 함수를 새롭게 도입하더라. 그래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y x 대칭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끝! 됐죠? 자, 더 이상 내가 뭐 저기에다가 열변을 토해도 별로 의미가 없잖아. 일단 문제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디 봅시다. 10-13 봅시다. 와, 끝났다.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고 10-13번입니다. 자, 연습문제 10-14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자, 여기에 2가 있고요. 0,2. 여기에 1,1이 있습니다. 오, 그다음 여기 2,0.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됐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자, 얘가 지금 1,1이고 얘가 0,2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자, 얘가 y 꼴 fx, y 꼴 fx입니다. 자, 우리 좀 해봅시다. 뭐를 좀 해보느냐?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 자, 거기 보시면 y 꼴 x가 이렇게 지나가요. y 꼴 x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y 꼴 x가 찍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a와 b가 그 사이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a와 b를 대략적으로 여기서 잡았을 때 y축 위에 a는 어디 있나요? 당연히 여기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y축 위에 b는 어디 있나요? 그렇죠. y 꼴 x를 이용해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랬나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F 인버스 A, 오늘 했던 거 F 인버스 B야. 누가 클까? F 인버스 A가 클까요? F 인버스 B가 클까요? F 인버스 A가 클까요? F 인버스 B가 클까요? F 인버스 A가 클까요? F 인버스 B가 클까요? A는 어디 값이야? X 값이야? Y 값이야? F 인버스 A 할 때 A 값은 공역에 있는 원소야? 정역에 있는 원소야? 원래 원함수에서 F 인버스 A가 크죠. F 인버스 A가 크죠. 아직도 야, 어딜 봐야 돼? 얘를 보려면 Y축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Y축 봐야 되지. Y축에서 A가 여기 있었지. 그 A일 때 아까 전에 그렇게 했잖아. 3일 때 F 인버스 3 얼마냐고.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서 F 인버스 A 어떻게 가겠어? 어디 있는데 F 인버스 A가? 여기 있죠. 맞죠? 이 지점에 X 좌표를 읽어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F 인버스 B는 어디 있는데? 여기잖아. 여기라고. 여기에 X 좌표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중요합니다. 이게 니들 안 헷갈릴 것 같지? 정말 헷갈릴 거야. 합성함수까지 들어가고 하면 헷갈리는 건 정말 당연해. 당연한데 하나씩 만약에 지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아,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잘 안 됐는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y 값이야. 여기 들어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원함수에서 y 값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지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기억 봅시다. 기억 봅시다. 기억은 FA가 있고 F의 FA야. 누가 큰지는 알 수 있을까? FA가 있어요. FA가 커요. F의 FA가 커요. FA는 어디 있는지 알지? 여기 있는 이 A는 X 값이야, Y 값이야. 원래 원함수에서 X 값이죠. 맞죠? 얘도 X 값입니다. 자, 그럼 F로 보내는 거니까 A가 여기 있어서 FA가 여기 있어요. 맞죠? FA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FA를 다시 보낸다 이 얘기잖아요. 다시 보내려면 어디로 다시 내려와야 돼? X축으로 다시 내려와서 여기가 FA가 될 거 아니야. 그럼 FA를 다시 보내는 거야. 어디? FA를 다시 F로 보내는 거니까 어디? 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크다? FA가 크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해가? 이해돼? 자, 이해 안 되는 눈초리인데 이제 갔다가 다시 한번 하자. 다시 한번 하면 되지. FB 있습니다. FB 있어요. F에 FB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FB 어디야? FB 어디 있는데? 보이지? 딱 보여야 돼. 어느 부분인데?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오케이? 요 부분입니다. 얘가 B, FB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FB를 다시 F로 보내는 거야. FB를 다시 F로 보내는 겁니다. FB를 다시 F로 보내는 거야. 쭉 가가지고 쭉 갑니다. 쭉 가서 쭉 갑니다. 쭉 가가지고 다시 쭉 갑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다시 쭉 가죠. FB가 여기 있어요. 그럼 FB를 다시 보내려면 X축 상에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가 FB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됐어? 여기가 FB인데 이 FB를 다시 F로 보내는 거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는 얘기야. 더 위에 있겠지. 그래서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자, 확인해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지어 봅시다. 좀 쉬었다 봅시다.